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아예 파란 볼펜을 들었습니다. 파란 볼펜. 자, 논작물의 대표적인 게 벼품목입니다. 벼품목인데 1절의 상품 내용, 2절 계약 인수,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일과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번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아예 파란색으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쫙 보험의 목적, 그럼 뭐라고 그러죠? 보험기간에 해당 농지에 이양된 벼, 이렇게 딱 키워드가 딱 나와야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조수에는 동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화재는 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그럼 자연재해는 자연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태풍, 우박, 강풍, 집중호우, 동상해, 냉해, 다음에 한해, 가뭄이 한해지요. 조해, 설해 등등 기타의 자연재해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을 해 둬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재원보, 화개복, 그러죠?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죄에 의하여 제방댐 등이 붕괴하여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등 노후와 하자로 발생한 손해. 계약 체결 시점 기상청에서 발령한 태풍 경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자, 다음 보상하지 않는 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죠. 보험기간은 종료 시점을 먼저 쫙 외워둘 필요가 있죠. 종료 시점은 이양 직파불능보험금 2양 1개일, 제2양 재직파 보험금 2양 1개일.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그렇죠. 경작불능보험금은 출수기까지죠. 출수기, 이삭이 나올 때까지. 다음에 수확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은 수확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그러면 개시 시점은 언제냐? 그럼 전부 다 이양 완료 시점부터입니다. 전부 다 이양 완료 시점인데, 이양 직파불능은 불능이니까 이양 자체를 못했으니까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양을 못한 거죠. 이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양 종료일 24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양 완료 후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되겠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다음 5번. 그럼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냐? 보험 가입 금액을 얘기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 되죠. 그럼 가입 수확량은 그렇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보면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 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에 거기에 보면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그러니까 보험료율이죠. 거기다 곱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부사고 할인율 해서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식입니다. 변이니까 변은 무슨 재배가 있어요? 친환경 재배가 있으니까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다음에 또 직파 재배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1 플러스 직파 재배 할증률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구하는 공식 딱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면 보험료 다음에 그렇죠.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러죠. 보험금. 자, 보험금은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보험기관에 이양직파불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양직파불능금 몇 퍼센트죠? 10%. 제2양 재직파보험금은 그렇죠. 25%.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10%이면 45%, 15%이면 42%, 20%이면 40%, 30%이면 35%, 40%이면 30%의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럼 수학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에 각각 15%씩을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험금은 수학감소보험금 공식을 기본적으로 외워둔다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이니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번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죠.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을 계약할 때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선택하는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20%이죠. 물론 더 부담하겠다고 30%, 40%를 부담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주죠. 그렇지만 그게 보장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20%는 언제나 처음에 가입할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5% 자기부담 비율을 낮추려면 그렇죠. 15%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15% 할 때에는 바로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했고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10%는 3년간 연속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다음 미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은 보험 가입자 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입니다. 나 이제 보험 그만둘래 이렇게. 그러면 그때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미경과 비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상품 내용 알아봤습니다. 계약인수까지가 1과목이죠. 계약인수 1번 보험
가입 지역이죠. 보험 가입 지역은 전국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연료기가 놓이지 않고 통상적인 전기선이 운행하지 않아서 도서 지역에 전기선이 운영하지 않아서 평가의 애로사항이 많을 때입니다. 보험 가입 지역에서 제외되는 거죠. 2번 보험 가입 자격입니다. 가장 키포인트 되는 말은 직접 경작자입니다. 임차농이든 자기 소유이든 직접 경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여기서는 한정치산자라고 안 하고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 로 대리에 의하여 전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보험 가입 자격, 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 기준은 그렇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보험 가입금이 5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가입 수확량을 가진 조그만 논들이 있다면 그 2개, 3개를 묶어서 50만 원 이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음 4번 계약을 인수를 제한합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를 제한하는 목적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수 제한 목적물은 바로 첫 번째. 자, 최근 3년간 연속돼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다음 해에도 계속 할 거니까. 그럼 2번째, 그렇게 침수를 계속 받을 하천 부지의 농지는 안 되겠죠. 하천 부지에 소재한 농지. 다음에 여기 보면 오염 및 훼손,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밭별을 재배하는 농지. 농지가 다른 농지로 전환돼서 수용되려고 하는 농지. 이미 도로 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벼 심어도 안 되겠죠. 금방 와가지고 할 거니까, 수용될 거니까. 이미 가입하기 전에 피해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기발생 사고니까 보험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지는 돼야 안 돼요? 되죠. 거기에서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왜? 사격장 옆에 논이에요. 그거 사격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평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수제한 목적물. 자, 다음에 보면 전환지. 자,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왜 이런 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로 주면 이러이러해서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인수 궁금해하는 게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 1번 표준 수확량, 2번 평년 수확량. 이 말의 정의는 꼭 알자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은 뭐였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예상되는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수확량이고요. 평년 수확량은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를 평년 수준으로 하였을 때 당해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확량, 예측해 보는 수확량이죠. 산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최근 5년간 보험에 가입한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일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그렇죠.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산출의 정의. 그것은 무엇에 사용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은 그렇죠.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피해 감수량 산정, 즉 피해율 산정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용도가.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수확을 해가지고 한 실제 수확량입니다. 실제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 5월이나 6월에 하겠죠. 표준 수확량은 1월에도 작성할 수 있겠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실제 수확량은 언제 하는 걸까요? 10월에 수확해봐야 알겠죠. 수확이 완료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수확량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수확량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과거 수확량을 바탕으로 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과거 수확량. 과거 수확량. 과거는 말 그대로 전년도 이전 거, 당해년도 이전 거, 전년도에서부터 쭉 과거의 수확이 얼마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과거 수확량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확량의 개념을 먼저 기본적으로 잡고 용어의 정의는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수 관련 수확량에 대해서 산식으로 푸는 날이 곧 옵니다. 이 산식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인수 관련 수확량, 제가 쭉 한 번만 식을 보였다가 말았던 것,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과목의 개요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1과목을 쭉 공부를 하고 2과목 3절에서 손해평가에 대해서, 즉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